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한 글을 쓰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아버지에 대해 풀리지 않는 감정의 정체도 모른 채 아직도 남아있기에 내 아버지는 내면에 분노가 많은 분이다. 10세 때 친아버지가 갑자기 화장실을 갔다가 추운 겨울에 고혈압으로 40대 초반에 쓰러져 사별하는 경험을 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40대부터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노즐의 장지를 마련하고 20년도 더 살고 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90세가 가까운 지금도 죽음을 전혀 원하지 않고 준비되지도 않은 것 같다. 오래 사시려고 닭고기도 먹지 않고 식사 때마다 흰머리를 밥그릇에 쳐 박다시피 하고 식사하는 아버지를 보면 그의 삶에 대한 집착에 나는 질려버린다. 가족을 향한 내 아버지의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않는 잠재된 분노의 가장 큰 원인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표현되지 못한 애통 때문이다. 부모의 죽음 같은 상실은 그 자녀가 죽음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기에 그것을 자녀의 내면에 묻어두고 다른 형태의 분노로 표출하게 만든다. 슬픔, 애통이 분노로 나오는 것이다. 이 슬픔, 애통은 원인이나 정체성도 모르는 분노가 되어 그 사람의 삶 전체에 흘러 넘치게 된다. 이 원인 모르는 분노는 자기 중심의 분노로 남들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게 만들고 상대가 그렇게 해주지 못할 때 격렬하게 터져 나오는 분노가 된다. 아버지 없이 자란 남자는 성장한 후에 세 가지 역을 한다. 첫째, 외로운 역. 둘째, 감정입이 잘 안 되는 역. 셋째, 성공에 미친 기계의 역. 내 아버지는 성공에 미친 기계의 역이 아니라 외로운 역, 감정이 떨어져 나가 감정이입이 없는 역을 가정에서 가족에게 행하였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감정이 떨어져 나간 남자는 감정적으로 얼어붙은 상태로 안에서 죽어서 남들과 연결을 만들지 못하고 감정이입이 적어 아내를 갑으로 자녀를 아버지 없는 과로 만들어 버린다. 남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그들이 성장할 때 아버지가 주는 정서적 감정적 지지와 격려가 없을 때 가장 커다란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입게 된다. 내 아버지는 자신의 상처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물론 긍정적이 아닌 방향으로. 그는 자녀에게 아내에게 욕을 하지 않았지만 모질게 말했다. 그 결과 나는 가끔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다. 신랄하게 독하게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나를 본다. 내 아버지의 또 다른 분노의 원인은 소년에서 남자로 전환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자신이 언제 청소년에서 남자로 대접받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한 절차, 규례, 시기가 없었다. 갑자기 소년에서 남자가 되었기에 남자역,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는 남자들이 많고 이것이 남자의 숨겨진 분노의 한 원인이다. 내 아버지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내 아버지는 공부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할머니, 어머니, 여동생, 자신만이 남아서 용서 지을 땅도 없는 한경대 어느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성장하면서 식사 때만 되면 누구 밥이 더 많은가 하고 쳐다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을 뿐이다. 그가 배운 것은 천자문이 전부이다. 공식적인 제도권 안에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물론 그때는 1920년대 일제차에 시골 깡촌에 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는 고집이 세고 사고의 유연성이 없어서 자신의 어머니가 재혼하고 싶다고 할 때 사춘기에 내 아버지는 어머니가 재혼한다면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해서 어머니의 재혼도 못하게 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효도를 한 것도 아니다. 6.25 때 어머니와 같이 남아하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홀로 힘든 인생길을 살다가 내 어머니를 만나 33세 늙은 나이에 결혼해서 34세 맏딸인 내가 태어났다. 그는 어머니의 재혼을 반대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전쟁 중에 헤어진 어머니를 찾다가 늦게 결혼하게 된 것이다.
내 아버지의 낮은 교육은 그를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으로 만들었고 왜곡된 그 당시의 남성상에 대한 신화들이 얽혀서 그의 자긍심을 낮추었다. 그는 그 시대가 준 가부장적인 왜곡된 남성상의 신화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가끔 실습했다. 남자는 자신의 하는 직업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데 그는 직업의 정체성에 앞서서 1년에 반년 놀고 반년 일했다. 직장의 세계에서 남자들의 성공은 직업의 성취도에 달려있고 그것은 그의 남성상에 대한 신용카드 점수이다. 그러나 정체성은 인격이 있는 것이지 직업의 성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체성은 존재하고 관계하는 것에 있지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울 기회도 내 아버지에게는 없었다. 내 아버지는 적어도 한 명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의 실패, 상처, 유혹에 대해서 말할 대상인 친구도 가지지 못했다. 그는 해 뜨면 둘이여 그림자, 해지면 하나인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10살짜리 어린 나에게 술만 먹으면 읊조렸다. 그는 또 비난에 약하고 거절의 감정이 많아서 개가 자신을 향해 짖어대면 개를 향해 화를 내곤 했다. 물론 그런 심리 상태를 이해하기까지는 나도 오랜 세월이 걸렸다. 내 어머니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보통 남들과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남자들은 관계 문제에 자신감이 없고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는 자의식이 강한 그런 남자들이다. 그들은 그들 안에 분노의 물결을 힘겹게 통제하거나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미 낮은 자긍심, 불안정감, 서투른 인간관계와 부족한 사회 적응력, 우울증, 걱정, 불안감, 낮은 인생의 만족도를 지니고 있는 남자들에게는 비난과 모욕은 쉽게 분노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어준다. 그는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사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많아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해결하기보다는 소리부터 지르고 보았다. 그는 가정이 지는 경제적인 책임감으로 인한 세상살이 힘듦과 두려움을 느끼며 그 어려움, 힘듦을 아내와 같이 상의하고 부담감을 나눠 갖자고 말하기보다는 그의 두려움, 힘듦을 가족이 소리 지르는 것으로 대신했다. 한국에서 평생 전업주부였던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의 소리 지르는 것 밑에 담긴 힘들다는 소리를 읽어내지 못했다. 당연히 아내도 자녀도 소리 지르는 아버지 옆에 가지 않으려고 들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공포심을 인정할 만한 능력이 앞서서 두려움을 분노로 표현했다. 그는 우는 법도 모른다. 다만 술을 먹어야 울 수 있을 뿐이다. 눈물은 남자와 여자가 아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분노를 내면에 지니고 있는 성인 남자들을 치유하는 법은 여러 가지이다. 아버지의 죽음을 겪은 상실의 상처를 지닌 분노를 지닌 남자를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상실을 상처로만 보지 않고 개인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역을 볼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아내가 그의 입으로 그의 상실에 대해서 말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남편이 자신의 입으로 그의 고통을 말하기 전에는 아내는 남편을 상실의 고통으로부터 끌어낼 수 없다. 양친 부모 밑에서 성장한 나의 어머니는 내 아버지 이런 분노의 정체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또 남편으로 하여금 그의 상실의 고통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그가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몰랐다. 내 아버지는 가족을 지독히도 사랑했지만 표현법이 거칠었다. 13세인 나에게 자신이 죽으면 3명의 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라고 나에게 책임감을 전가했다. 아버지 나에 대한 기대감은 어린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과 상처로 남겨졌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내 아버지는 지금 천식이 심하고 치매기도 있다. 내 아버지를 보면 한 개인사에 대한 아픔 외에 힘든 시간을 보낸 격동과 변화의 한국 사회의 아픔에 대해서도 함께 묻어온다. 일제 식민지, 8.15 해방, 6.25 동란, 4.19, 5.16, 그리고 산업근대 시절과 이민자의 애환이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거리감이 내 안에서 동시에 존재한다. 사랑이라는 감정 외에.